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할 수는 없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하면 무역 전쟁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는 더욱 쉽지 않은 대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0회 특집 3부작 소멸과 생존 첫 번째 주제 들려주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이신데요. 네. 이번 주가 KBS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이기도 하고 이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또 문제라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한번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어떤 반전 전략을 갖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교육기관인 카이스트 총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쌤께서는 왜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모든 대학이 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카이스트는 이 기술로서 미래를 개척하는 곳인데 미래를 보다 보면은 3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문장으로 보면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카이스트는 이제 목적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인문사회대학은 동사를 만드는 곳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주어에 해당되는 인구, 사람이 안 보여요. 주어가 없다. 인구,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이게 주어가 없다. 주어가 빠진 대한민국 뭐 이런 표현이 사실 되게 조금 절실하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주제에 맞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어떤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야말로 인구학적인 위기는 대한민국에서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같은 외국 기관에서도 보면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바로 인구 문제예요. 야, 타임스에서도. 저기 보시면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뭐 북한의 뭐 핵이 아니라 인구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남녀 기준이면 몇이 되겠어요? 여성 한 명이 낳는 게 0.72명이니까 7이죠. 예. 그러면 반이 되는 절반인 겁니까? 여성 기준에서 출산율이 0.72명이니까 남녀 기준으로 하면 0.36이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잖아요. 30년 후. 그러니까 2054년. 네. 현재 그 출산율 그대로 하면 몇 명 태어나겠어요? 곱합 0.76 곱합 어떻게 되는 거지? 7만 명? 유빈 씨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자신 있게. 자신 7만 명? 7만, 8만? 네. 네. 8만? 와. 자, 그다음에 또 30년 흘러봐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총장님. 근데 이게 과학은 그걸 봐야 돼요. 냉정한.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60년 후에는 2세대 닿으면은 우리 땅에 약 3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어가 없어지는 세상,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뭐 과학기술 개발하고 사회제도 개선하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바로 이 인구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오늘은 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애청자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럼 한번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질문의 영광을 첫 번째로 가져가실 분 혹시 자신 있게 손을 드셨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배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 역시 이승현 아나운서 키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가 길죠? 네, 성금 팔을 세고 뻗으면 윙스팬이 4m 50이 나오거든요.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이 있어서 평소에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타이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던가 문제를 파악하면 인구 소멸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네, 날카로운 점이세요. 날카로운 점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저출산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런 나라들이에요. 예, 출산율이 저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굉장히 좀 국토가 좀 적고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타이완도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작죠. 인구는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리고 태국이 있어요. 뭐 사람 사는 곳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도시국가. 홍콩 알다시피 다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빈자가 심하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힘들어요. 그렇게 경쟁이 세다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 그냥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또 사교육, 어떻게 거기서 생존하려면은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그러다 보니까 다 유명 대학들이 있어요. 거기에 입학하려고 그냥 치열하죠. 우리나라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같구나 다. 예. 직업, 주택,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식을 낳는 것보다 우선 나부터 생존을 해야 되는 개체 보존의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압도해가지고. 그럼 이게 출산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나부터 살자.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줄 그런 자신이 없다 이렇게 여력이 없는 거죠. 표현하는데. 그걸 걱정하다 벌써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종족 보존이란 본능보다도 자신의 생존이 중요해진 이런 현 상태를 이 떨어진 출산율 외에도 뇌를 보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약간 뇌를 아리송한데. 보면 뇌를 보면은요 바깥에 좀 푸른색, 초록색 요 부분이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대뇌 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빨간 쪽이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수박으로 비교하면은 파란 곳, 파란 곳이 껍질, 그리고 이제 내부의 빨간 부분이 이 내부가 변연계인데 전두엽이 내부에 있는 변연계 거기를 너무 압박을 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이제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이른 거예요. 우리가 경쟁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바로 이 바깥쪽이 내부에 있는 이 빨간색 변연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할 일은 이 압박받고 있는 변형계, 감정, 본능에 관한 그걸 좀 풀어줘야 돼요. 자유롭게. 그게 근데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